그 개헌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야권의 의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그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그 문제도 이제 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그 강덕구 최고위원께서도 말하셨고 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국회의장님께서도 어제 입장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께서 기자간담회 그 답변에서 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내용입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국회의장님을 뵀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 연임 관련돼 이렇게 확대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다분히 개헌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그게 연임과 연관돼서 아쉽게 생각하는 말씀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입니다. 뭐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 공세를 피우고 있는데 명확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임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한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 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정식 의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불과 석 달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정무특보였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출마 당시 구호는 이재명 찐 동지, 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멈춰놓은 재판이 5개 아닙니까?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유죄는 확정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공범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언, 사심제, 법 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의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들입니다.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식 의장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이재명 연임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은 불지옥이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방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독재로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을 무한쟁의의 화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유일하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증시마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권의 유혹에 빠져 비투로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뉴노멀이 됐습니다. 민생이 불지옥에 빠져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돈 푸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1년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4년은 더 까마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서 연임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후한무치라는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기 바랍니다. 연임은 없다 5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말을 바꾸고 변명하고 있지만 연임은 없다 5글자면 그런 논란도 필요 없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의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5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정식 의장 그리고 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정권 연장하려다 정권 단축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참정권마저 박탈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 지역, 일부 직원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득표율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숫자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스템이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나 감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미 그런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일어났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조작을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인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숱한 범죄들을 덮고 감추고 옹호해 왔습니다.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몰았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보낸다는 터무니없는 법안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더욱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시절 밥 친구인 위철환이 선관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규명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손을 떼는 것이 맞습니다. 특검 추천부터 온전히 야당에게 맡겨야 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해야 하고 수사기관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전산 조작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 범위에서 무엇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국민 특검을 방해하지 말고 공정하고 올바른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특검법 통과 없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결국 정권이 폐지될 것입니다. 결국 어제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특검법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해 마음껏 활개를 칠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국민들은 하소연할 길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강을 이룰 것입니다. 권력형 범죄 수사는 올스톱 될 것입니다. 이미 전재수가 그랬고 김병기, 장경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으로 무슨 짓을 하든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무슨 피해를 당하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들만 권력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 이재명 장기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 그리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 이 모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는 장기 집권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십시오. 나의 자유, 나의 재산, 나의 참정권을 지키는 길은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국민이 함께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장기 독재 음모를 막아내고 잃어버린 참정권, 잃어버린 자유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조정식 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은 이번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송영길 현직 대통령 4년 연임 발언 부적절, 사과해야. 조정식 의장의 깊고 깊은 뜻을 저만 이해 못하고 송영길 의원도 이해 못하고 국민들만 이해 못한 것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조차 4년 연임 현직 대통령 포함시킨 거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된다겠는데 오늘 살짝 말 바꿔서 현직 대통령은 포함 안 된다, 이번에는 포함 안 되면 다음 개헌할 때는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임은 없다, 5글자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밝히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이해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발언했다가 오늘 발언을 주워 담으면서 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식시장 이렇게 불지옥이 되고 더불어 근저당 국민들의 분노가 높고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되니까 그럼 잠깐 국민들 눈 돌리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을 한번 던져본 것입니까? 그걸로 국민들의 시선이 돌려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에 늘 해왔던 작태입니다. 누군가 한번 던지고 비판이 쏟아지면 옆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꼬리 자르고 대통령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남일 이야기하듯 이야기하는 것, 어디선가 늘 보던 아주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더불어 근저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하늘까지 올려놓고 내일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서 개헌으로 잠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겠다고요? 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헌법 128조 2항에 그 부칙
한번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나면 그 부칙의 효력에 대한 분명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헌 때는 이미 한번 헌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우겨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결단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우길 것입니다. 그 꼼수 때문에 5.18 정신, 선관위 개혁 무엇을 운운하든 저는 원포인트 개헌은 연임 없다 5글자를 말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임 없다. 민주당 연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 개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슬쩍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개헌할 때는 일단 개헌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률 개헌하듯이 한 번씩 두 번씩 그냥 쉽게 개헌하는 문을 열어놓고 다음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도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렇게 논란을 키워놓고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보안수사권 폐지,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나쁜 악재들, 이슈들을 어떻게든 물타기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조정식 의장, 한병도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청와대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 부동산, 국민들이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잠깐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스피가 6천이 무너진 날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국민들은 1년도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혼자 살려보겠다고 연임을 논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아니라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정식 의장이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이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한병도 대표 갑자기 손가락을 국민의힘으로 향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저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제발 우리가 죽겠으니, 이러다가 우리 당 완전히 문 닫게 생겼으니 제발 연임은 없다는 5글자만 말해달라고 건의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국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정권 문 닫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는 그 5글자를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